보고 싶은 울 엄마. 주변이 온통 산으로 에워싸여져 있는 두메 산골 끝동네가 나의 고향이다. 엄마가 시집와서 평생 사셨던 곳이기도 하다. 얼굴 한번 보지 않은 남자에게 시집와서 오남 일녀를 낳고 살아오셨다. 첫째 딸로 태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동생들보다는 엄마의 많은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엄마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엄마에 대해서 적고자 한다. 가난했던 그 시절, 엄마는 큰 집에서 쌀 한 대와 소금 한 대, 그리고 수저 한 벌만 챙겨서 분가를 했고 억척스러운 삶을 살아오셨다. 당시의 모든 여자들은 치마를 입었다. 하지만 치마를 입고서는 모든 집안일을 해내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고무바지를 엄마는 동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입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여자가 바지를 입었다고 비난을 했다. 여자가 바지를 입은 모습이 이상하여 손가락질은 했겠지만 치마를 입고 일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후로 한 사람, 두 사람 엄마를 따라서 고무바지를 입기 시작했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 모두가 고무바지를 만들어 입게 되었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진취적인 사람이었다. 엄마는 초등학교 시절 1등으로 학교를 졸업하셨다고 했다.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라고 하셨는데 외할머니는 허락해주지 않으셨다. 엄마의 남동생들을 공부시켜야 하는 이유였다. 졸업하면서 받은 옥편으로 한문을 공부하고 있으면 외할머니는 여자가 공부한다고 꾸중하시면서 공부를 못하게 하셨다. 엄마는 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시절도 가정도 모두 엄마의 길을 막았다. 엄마는 과감히 집을 나오기로 결심하셨다. 어느 날 밤 그 어린 나이에 짐을 싸서 큰 집으로 갔다. 하지만 공부에 대한 엄마의 꿈은 하루 만에 무너졌다. 외할아버지가 큰 집에 찾아오셨고 어머니를 크게 혼내고는 다시 집으로 데려오셨다. 엄마의 삶을 응원해주는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엄마의 삶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생업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돈을 벌기 위해 가만히도 짰고 연필을 잡고 싶었던 손은 농사일로 금방 거칠어졌다. 억척스러웠던 몇 년이 지나고 엄마는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게 됐다. 누구나 그 시절에는 그랬다고 하지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남자와 첫날 밤을 지냈고 남남이었던 사람과 가족을 만들게 됐다. 아버지는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참 성실한 남자였다. 하지만 엄마의 진취적인 성격과 지혜를 안타깝게도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다 같은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엄마의 눈에는 조금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보였다. 벼농사와 콩농사를 짓는 것과 더불어서 과일나무를 심으면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응해주지 않으셨다. 벼농사, 콩농사만으로 몇 년을 고생스럽게 지낸 후에야 아버지는 엄마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셨다. 그때부터 우리 집에는 감나무, 대추나무, 포도나무가 심어졌다.
엄마의 생각처럼 나무를 통해서 소득을 더 얻을 수 있었고 가난했던 시골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농과 밭도 늘어났고 엄마가 뜻한 대로 지낸 만큼 우리 집은 더욱 풍족해져 갔다. 엄마의 자식 사랑은 참 지극정성이었다. 하루는 첫째 아들이었던 큰 동생이 열이 나면서 갑자기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다. 지금으로 보자면 소아마비 증세였다. 아버지와 엄마는 동생을 업고 대구에 있는 한의원까지 한나절 이상을 걸어가셨다. 쉼없이 걸어가셨지만 이미 해가 떨어지고 한의원은 문이 닫혀 있었다. 다리가 아픈 것도 배가 고픈 것도 모르고 걸어왔건만 아버지와 엄마는 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닫힌 한의원 문을 애타게 두드렸고 기적처럼 문이 열렸다. 밖이 시끄러워 사모님이 문 밖을 나와 본 것이었다. 아버지와 엄마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큰 동생을 치료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다. 딱한 사정을 잘 이해해 주신 사모님이 한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주셨다. 한의사 선생님께서 진맥을 해주셨고 약재를 처방해 주셨다. 한의사 부부의 따뜻한 마음과 부모님의 정성으로 큰 동생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다시 동생의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두 분이 기뻐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부모님의 정성이 없었다면 아마 큰 동생은 지금쯤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됐을 것이다. 엄마는 음식 솜씨도 좋으셨다. 어렸을 때 입이 짧은 나였지만 엄마가 해주셨던 반찬은 모든 게 맛있었다. 엄마의 땀으로 직접 키우고 수확한 것으로 만든 반찬들이었다. 그 중에서 엄마가 해주셨던 고디국은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고 그 어떤 약보다 몸에 좋았다. 그래서 엄마의 고디국을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다. 매일 밥을 짓고 있지만 지금도 엄마가 해주신 반찬과 모내기 때 참으로 먹었던 빵떡이 생각난다. 아침에 생각이 나면 오후에 시장에 가 빵떡을 사서 먹어보지만 그때 같은 맛은 느껴지지 않는다. 엄마에 대한 생각만 더 간절해질 뿐이다. 여름이면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밥뿐만 아니라 수제비와 국수도 참 자주 먹었다. 그때의 추억 때문인지 밥보다 수제비가 지금도 더 좋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나서 평상에 누워 있으면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예쁘게 걸려 있었다. 지금도 하늘에는 별들이 있지만 흐릿해진 엄마의 모습처럼 하늘의 별들도 예전보다 밝지 않은 것 같다. 엄마의 정성으로 모든 가족들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정작 엄마의 건강은 그리 좋지 않았다. 엄마 나이 40에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이 찾아왔다. 아버지는 환갑을 넘기자마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혼자 남겨진 엄마는 시골집을 외롭게 지켜야만 했다. 혼자가 되시고 나서도 몇 년 동안은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동생이 안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은 엄마가 걱정이 되어
동생이 바로 시골집으로 갔다. 엄마는 마당에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 쓰러진 엄마를 금방 발견하여 치료를 잘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는 엄마 혼자 둬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셋째 동생의 집에서 엄마를 모시게 됐다. 이제 걱정을 조금 덜까 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동생의 집에서 지내던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뼈에 금이 갔다. 엄마는 그 이후로 걸음을 걸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늘이 참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상에서 지내는 생활이 시작됐고 동생은 삼시세끼를 모두 챙기면서 지극정성으로 엄마를 돌봐드렸다. 엄마가 어릴 적 해주셨던 반찬들처럼 내가 엄마를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매일 찾아뵙게 됐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엄마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셨다. 마을에서 최고로 총명하셨던 엄마였는데 치매 때문에 자식들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됐다. 새 살배기 아이처럼 가끔 해맑은 웃음만 지으실 뿐이었다. 어느 날부터는 음식을 삼킬 수도 없게 되어 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다. 연세가 많아 치료는 쉽지 않았고 점점 더 엄마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엄마의 병세와 더불어 코로나도 찾아왔다. 아픈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기에도 부족한데 몹쓸 코로나 때문에 간호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나 혼자만 코로나 검사를 받고 엄마를 한 번씩 보고 왔다. 그렇게 10개월이 흘렀다. 엄마 나이 82살. 엄마는 그렇게 우리를 떠나셨다. 지금 생각해도 병원에 혼자 계셨을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난다. 얼마나 외롭고 아프고 힘드셨을까? 그 아픔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 내 곁에 항상 계실 것 같았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엄마의 빈자리는 잘해드리지 못한 후회로 가득 채워졌다. 후회의 눈물이 왜 그리도 나는지. 엄마 계실 때 맛있는 것 많이 사드리지 못한 후회. 예쁜 옷 많이 사드리지 못한 후회. 경치 좋은 곳에 구경시켜 드리지 못한 후회. 엄마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같이 하지 못한 후회 등등 왜 그리 못해드린 게 많은지. 엄마 잘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엄마, 엄마, 엄마라고 몇 번이나 불러봤는지 모릅니다. 불러본 만큼 눈물 방울도 한없이 흘러내립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나의 엄마여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우리 엄마. 엄마,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